어떻습니까, 선생님? 청소년들 피부에 이 화장품, 특히 여드름 피부에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사실 비비크림이라든지 CC크림, 컨실러 등이 네. 이렇게 피부를 가리고 이런 트러블을 가리고 그리고 피부를 보완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 이것을 바르게 되면 모공을 막고 이거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여드름 피부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피부과 전문의를 네.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에 예. 맞는 이렇게 모공을 막지 않는 예. 좀 순한 그런 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제 딸을 대신해서 상담을 이렇게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중학생 정도 아이들이 네. 있다고 치면 여학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화장까지 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사실 본인의 피부 타입이랑 예. 또 기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여드름이라든지 또 접촉 피부염을 자주 유발하는 피부인지 네.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지 어느 나이대 이런 이 정도가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비비크림까지는 괜찮다, 뭐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이 없고 흔히 뭐 일반적인 화장에서 그런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예. 피부라면 예. 비비크림이나 CC크림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디서 사느냐고 하면 길거리에 있는 약간 그 중저가 브랜드들 네, 요즘 네. 많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사더란 말이죠. 네. 그런 거 괜찮을까요?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런 피부에 대한 그런 자극 검사를 다 마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뭐 백화점에서 사냐, 로드샵에서 사냐 그거에 따른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괜찮다. 네. 그러니까 피부가 좀 괜찮으면 어느 정도의 화장은 괜찮대. 좀 세정, 클렌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도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되겠죠, 선생님? 선크림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피부 질환,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피부 질환, 여드름 같은 경우도 네. 선크림 자체가 그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이유가 햇빛 자체가 이런 질환들의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저희 피부과 의사들은 실내에서도 자외선을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드름 연고를 발랐다 하더라도 그 위에 선크림을 한 번 더 겹쳐서 바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드름 연고들이 예. 그 포함하고 있는 성분이 햇빛에 이렇게 좀 강하지 않은 햇빛에 네. 예민하게 성분이 반응하는 것들이라서 예. 대부분 여드름 연고는 밤에 바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밤에 바르기 때문에 어차피 밤에 바른 것이 그 심야 시간 동안 피부에다 흡수가 될 것이고 예. 아침에 세안을 한 이후에 네. 다시 선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아. 크게 뭐 서로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 아, 같습니다. 바르는 시기가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해보면 네. 저 여드름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딱히 뭐 여드름 치료를 특히 남자아이들이 치료를 받거나 하던 시기가 아니어서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죠. 네.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냥 놔두면 낫는 거 아닌가? 어때요, 선생님? 여드름은 사실 발생하는데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네. 일단 나이가 사춘기에 들었다에 따라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그 표피에 그런 각화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모공을 막고 균이 번식하면서 그 부위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뭐 농포성 병변이나 화농성 병변 혹은 결절까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예. 여드름 자체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것이 맞고요. 예. 근데 이 여드름들이 염증이 심하거나 하면 흉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드름이 심한데 여드름에 대한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예. 얼굴이 이렇게 곰보처럼 소위 말하는 우리 귤껍질 같은 피부처럼 네네. 이렇게 흉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다른 흉터랑은 다르게 사실 치료에도 반응이 좀 좋지 않은 편이고 네. 또 치료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 네. 그리고 통증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네. 여드름이 있을 때 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좋다. 그렇군요. 아,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피부과를 가면은 확실히 피부과 약을 먹으면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피부과 약이 독하고 이제 내성이 생겨서 먹다 보면 나중에 듣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좀 끊으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도 환자들에게 피부과 약이 독하지 않냐는 질문은 되게 많이 받는데요. 예. 하루에 보통 진료받아도 한 10명 이상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피부과 약을 보면 사실 다른 과약은 이런 생명하고 연관성이 많고 또 사실 환자의 상태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예. 보통 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예. 컴플레인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요. 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가 그 상황에 그리고 환자의 그런 환자의 질병과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그리고 그런 환자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방한다면 이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여드름 말고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여드름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집집마다 요즘 그 여드름 짜는 기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 네, 네. 동그란가요? 네, 많이 팔거든요. 네네. 집에서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닦아서 직접 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선생님 보시기에 그거 어때요? 괜찮아요? 물론 그냥 예전엔처럼 손으로 짜거나 예. 그냥 소독하지 않고 면봉으로 짜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라고 그나마 볼 수는 나은데.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여드름 중에서도 짜라야 되는 병변이 있고요. 짤지 말아야 되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경험 많은 피부과 의사의 그 진료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짤지 말아야 할 병변. 짤면 염증이 심하게 생기거나 짤고 나서 흉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병변이면 네. 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하나라도 났을 때 피부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랬으면 좋으시겠죠? 제 생각은 일단 병변 자체가 그 개수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 개수가 얼마 많지 않은 병변이면 연고 제제나 이런 바르는 걸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개수가 어느 정도 많으면 또 짤고 또 먹는 약을 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을 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과로 달려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